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의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되고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 그들의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나라의 대학 입시에서는 완벽한 입시 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해당 국가들은 해당 국가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틀을 보게 되면 입시 전형에서 무상교육을, 그러니까 대학입니다. 고등교육에서 무상교육이 강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돈을 내고 돈을 많이 내고 하는 국가에서의 입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강한 국가들, 특히 서유럽 쪽에 많은데 그런 국가들은 들어가기는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졸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학들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커먼굿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양산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지금 각 대학들은 서로 이 나라로 왔다 가고 싶어하고 저 나라에서는 또 이 나라로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송도에 보면은 우리 한국 대학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외국 대학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송도의 예를 들자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이 설립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뉴욕 주립대, 그리고 조지 메이슨, 켄트, 유타, 그리고 뉴욕 패션 기술대, FIT죠. 이러한 학교들이 국내 학생 포함해서 한 2,7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꼭 대학이 국내 대학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각 대학의 입시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그러니까 특징을 보자면 미국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은 당연히 SAT 옛날에 2,400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1,600점이죠. 그리고 이제 ACT 평균 36점, 그 다음에 GPA 내신, 그리고 과외활동, 에세이, 추천서, AP 숫자, 그리고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레거시라고 해서 동문이나 형제, 자매, 관계자들의 대학 입학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 기여 입학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없는 곳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일 나겠죠. 근데 이런 곳에는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서 그러는데,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나이스와 같은 걸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랜웹이나 그 다음에 파워스쿨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외국인 학교에 있을 때는 랜웹을 사용을 했고, 지금 있는 제가 코너스톤에서는 파워스쿨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의 나이스와 같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죠. 학생부와 같은 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대행기관이 있잖아요. 원서 접수 대행기관 하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해외에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접수기관이. 그러니까 커먼앱이라든지 컬리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영국입니다. A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 레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 레벨도 보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등을 하는데, 여기는 영국은 좀 학벌주의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스브리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그 다음에 이튼스쿨, 하로스쿨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출신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귀족 학교이고 명문가 집안 자녀들이라든지 비싼 학비로 부유층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벌주의 경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A레벨 같은 경우는
AS와 A2 과정을 한 2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해요. 여러 가지 학생이 스스로 5과목 정도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한 2년도 공부를 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시험을 봐요. 13학년 때 영국 13학년제거든요. 13학년 때 시험을 봐서 그 다음에 성적을 매기는데 이제 AAA 뭐 A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서 나가게 됩니다. A별 A 이렇게 5과목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 이게 무슨 소리? 이거 절대평가라는 소리죠. 절대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급을 표현하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A 플러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A 뿔 뭐 B 뿔 뭐 A 제로 이야기하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별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A 레벨하고 그 다음에 SAT의 차이가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이게 표준화 점수예요. 표준화 점수고 SAT1 뭐 이렇게 되어 있고 SAT2 이렇게 과목별로 이제 학생이 선택해서 하는 거 있고 ACT는 뭐 이러한 것들을 과목을 갖다 평균 36점을 해서 이게 표준화 점수인데 이와 같은 점수들이 굉장히 강세였었는데 요즘은 반영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일본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인데요. 일본은 크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센터 시험과 대학별 본고사 두 개가 합쳐져서 하는데 센터 시험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능 혹은 예비고사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고사, 대학교 본고사가 굉장히 강하죠. 논술 문제, 센터 시험에서 하는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에서 논술식 문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죠. 시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수험생이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논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채점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를 논술, 서술, 주관식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처럼 만들어 놓고 채점 어떻게 하고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유사답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나와야 되는 것이 본고사. 대학별 본고사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거의 입시 대학교 명문대학을 가는 것에서 한 80%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입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변화를 찾고 논술, 기술, 주관식,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 인재에 있어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간의 서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창의적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유토리 세대요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유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인교육 위주로 했던 그런 그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세대가 있었는데요. 이때 유토리 세대 그러면은 너 공부 안 했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있었어요. 핀란드도 굉장히 그 교육에 대해서 피사율도 높고 하지만 노키아 이전과 이후의 교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비투어입니다. 시험이 아비투어라는 시험이 있는데 핀란드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아비투어는 졸업시험 고교 중등 고교 시험과 고등교육의 대학교 시험을 동시에 겸하고 있어요. 졸업시험이자 입학시험이 되는 겁니다. 학생이 스스로 4과목에서 5과목 정도를 선택을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이 많기 때문에 입학은 좀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유롭다기보다는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데 졸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졸업률은 굉장히 낮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학은 서로 간에 평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투어라고 하는 거는 아비투어와 IB하고 AP가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건데 논술형 대입 자격시험이죠. 20점 만점에 10점 넘으면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균 10점이죠. 10점을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맞게 되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대학에서도 지원이 가능.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기가 쉽죠. 졸업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바칼로레아는 인문, 사회, 자인의 3가지 영역 중에서 학생이 선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학 후에 많은 퇴학 혹은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학 평균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에서의 논술에서 특히 철학 문제가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철학 문제 예는 정의를 위해서 폭력은 정당화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하나 하면 학생들 거기에다 논술로 쓰는 거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되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시죠? 중국에서 입시율 엄청 심하다는 거. 그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입시생이 900만 명이에요. 그래서 가오카오라는 대입시험인데 4월 동안 시작을 하는 3 플러스 X, 3 플러스 X라는 게 뭐냐면 3은 뭐냐면 중국어죠. 어문, 영어, 수학이에요. 그리고 X가 이제 문이과, 문과와 이과의 과목, 문과의 과목과 이과의 과목이 있는데 각 성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 플러스 X라고 하는 거고, 문화대혁명 시절에 잠시 중단을 했다 그래요. 이 가오카오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중국은 일체 엄청나게 주입식, 암기식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얘네들이 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900만 명 중에서 고르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중등 시절에, 중고등 시절에 전인교육과 창의성 교육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넘어갑니다.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시 6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지원할 수 있어요. 6회 공군사관학교 등을. 근데 이제 이렇게 특별법 대학은 서로 교차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정시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입학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장학금 혜택 굉장히 많죠. 그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지스트, 디스트, 그 다음에 유니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이렇게 할 건데요. 간단하게 입학 전형을 한번 볼게요. 뭘 보려고 하는지, 입시에서 뭘 가장 많이 보려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1946년에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1년도에 4년제 일꾼사관학교가 되었고 98년도, 1998년도에 여성생도가 첫 입학이, 그전에 없었다는 소리죠. 첫 허용이 됐어요. 모집인은 330명에서 모집을 하고 남자 290, 여학생 40명 모집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총 만점은 1000점 만점인데 우선 선발을 학교장 추천과 적성 우수를 하고 거기 대상으로 해서 다시 종합선발, 거기서 안 된 애들은 다시 종합선발을 해서 선발을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학교장 추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면접하고 내신, 수능 없어요. 그 다음 적성우수에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1차 시험에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보고 가장 면접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도 수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학교 우선 선발에서 안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가는 것이 뭐냐면 종합선발이에요. 종합선발인데 그 대상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수능이죠, 수능. 수능이 1000점 만점 600점에 차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육군사관학교는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면접 질문인데, 면접은 단순 암기 지식보다는 인성, 정신, 자세, 태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AI 면접이 이제 도입을 조금씩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49년도에 됐고, 그리고 54년도에 처음으로 4년제 대학교가 되었고, 97년도에 여성 사관생도를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모집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선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종합 선발을 하게 되는데, 우선 선발에서 80%를 뽑게 되는데, 1000점 만점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이게? 1차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시험과 이것도 면접. 이 면접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이 단편적 지식이 아니고 정신, 자세, 인성 뭐 이런 것 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80%를 뽑고 그리고 나머지의 20%는 뭐냐면 우선 선발 중에서
다시 20%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이에요. 수능 점수로 해서 그 20%를 나머지 뽑아서 1000점 만점으로 해서 뽑게 됩니다. 여기서 면접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1946년에 이제 해군병학교에서 그 다음에 4년제 군사학교, 해군사관학교가 되었고, 1999년도에 여자 사관생도가 처음으로 되고, 보게 되면은 일반 우선 전형을 하고, 그 다음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의 대상자 중에서 다시 종합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일반 전형, 우선 전형이 가장 1000점 만점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뭐예요? 1차 국어, 영어, 수학,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해군사관학교에서. 그리고 난 이제 면접이죠. 그 면접인데 면접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편적 지식을 묻는 질문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전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총점 중에서 학생 면접이 크고 면접이 가장 크다. 1차 점수도 있고 학생부도 있는데 면접이 400점이나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면접이 있고 그 200점이나 되는 비교과 면접이 있어요. 비교과 문제. 학교장 추천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산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종합선발. 종합선발인데 조금 전에 2차까지 합격자가 다 나왔는데 거기서 아직 안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능이 500점이에요. 수능을 봐가지고 거기서 다시 20%를 충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찰대학교입니다. 경찰대학교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보게 되면 79년도에 경찰대를 개교를 해서 1989년도에 처음으로 여학생들을 포함해서 선발하게 되고 모집 인원이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0명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일반이 44, 특별히 6인데 올해부터 특이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남학생, 여학생 통합 선발이에요. 남학생 몇 명, 여학생 100명이나 몇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통합 선발을 한다. 그 다음 나이 제한이 고등학교 3학년이나 뭐 재수생 이 정도가 아니라 42세 미만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다. 그 전형을 보게 되면 1차가 국어, 영어, 수학이 200점. 수능이 1차에서 통과한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점수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수능이 500점.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각 나라의 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특별법 설립에 대한 대학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법 설립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들이기 때문에 군사 목적에 대한이나 경찰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걸 뽑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학교 생활 굉장히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문제, 수능 정도, 수능 상위 정도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르는 것이 수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막 지필고사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한 7개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뭐 토론을 하거나 이런 등등을 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있는 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며 특히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으로는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물론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3특, 12특 있는데 그 이제 12년 특 내에는 굉장히 그렇고 3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성평가를 하고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그 안에 틀이 들어있어요. 해외 귀국자라고 해서 지원 자격이 충분하죠.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